닥터송의 사장 만세,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근거 법령은 이제 소득세법입니다. 그리고 등록 기관은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수입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은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등록을 하게 되면 수입 금액의 0.2%를 또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입니다. 이제 일명 민특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록기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 군,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되겠고요. 필수 여부는 이건 선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선택적으로 이제 그 소유주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상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가 대상이고요. 그러면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의무는 뭐 10년 이상 임대, 그리고 5% 이내 증액 제한, 그 다음에 부기 등기. 요즘에는 이게 임대사업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기 등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자 등록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세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보증금은 1주택과 2주택은 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산주택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1주택과 2주택은 비과세,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2주택, 3주택은 다 과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뺍니다. 즉 보증금이 3억 원까지는 간주임대료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거기에 또 60%를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2020년도 기준입니다. 현재 1.8% 적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은 개인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부 합산해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또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에서도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소형주택이라고 하느냐?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 소형주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2021년도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이제 소형주택도 다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그 배우자가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보통 사장님들은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고 배우자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고 또 그 주택을 또 임대를 두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자, 수익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익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경우냐? 자,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주택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1주택, 2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3주택부터는 이제 과세, 그 다음에 월세에 대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2주택 이상부터는 과세.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과세가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제 수익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수익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와 상관없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게 되면 이제 재산세 과표와 상관없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입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입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세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임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업자 등록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임대 소득이 있는 건 아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 소득이 있으려면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주택임대소득 외 소득,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있게 되겠죠.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를 빼는데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금액의 6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만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또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400만 원을 해주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제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1원이라도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배제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물론 이제 주택임대소득 외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소득이 0이 되겠죠. 계산식에서 보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필요경비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60%니까 600만 원을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다시 기본공제를 40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세 표준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50%를 빼주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본공제를 200만 원을 빼주게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수익금액이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한번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업자 등록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구분을 해드렸죠.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시, 군, 구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자, 수입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소득이 아닙니다. 수입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 즉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합니다.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 계산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 요건,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장 가입자의 이제 피부양자 요건,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이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